지난해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았던 화장품 업계가 그나마 버틸 수 있었던 건 중국 덕분이었습니다. 인구가 많고 또 시장이 큰 만큼 국내 화장품 업체들은 중국 최대 행사인 광군제에서 최대 매출을 기록하며 선전했는데요. 하지만 최근에 중국이 수입 화장품에 대한 규제 문턱을 높이면서 올해 중국 시장 공략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한 내용은 이윤아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중국이 이번에 수입 화장품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는데 그 내용부터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네, 중국이 바꾼 화장품 감독관리 조례는 무려 30년 만에 바뀐 겁니다. 올 초 1일자로 시행된 내용인데 기존 화장품 위생관리 조례보다 2배나 많은 80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우리 기업들에게 이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건 바로 수입 화장품에 대한 부분인데요. 개정된 조례에 따르면 이제 수입 화장품들은 앞으로 중국 국가상품점검부처의 심사를 받아야 하고 그중 합격 판정을 받은 제품만 이제 수입을 허가합니다. 인증 신청이나 등록을 할 때는 해외 생산 기업의 생산 품질 관리 증빙 자료 등이 필요하고 중국 수출용 제품일 경우에는 중국 소비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관련 연구와 실험 자료도 제출해야 합니다. 화장품 효과가 좋다, 이런 광고를 하기 위해선 이제 그만큼 효능 평가나 연구 데이터 등 준비해야 할 서류가 많아지고 과정이 까다로워진 겁니다. 당연히 국내 화장품 업체들에게는 악재일 수밖에 없는데 지금 중국에 이미 진출해서 활발하게 사업을 펼치고 있는 기업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 기업들의 반응도 좀 궁금합니다. 어떻습니까? 네, 일단 이제 개정안이 발표되기는 했지만 구체적인 하위 규정까지는 모두 공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화장품 업계는 아직 기존의 영업 방식대로 중국에 수출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수입 화장품에 대한 규제가 까다로워진 건 분명한 만큼 구체적인 이제 세부 규칙이 나올 때까지는 일단 상황을 모색하면서 대응책을 마련 중입니다. 업계 관계자 인터뷰 먼저 한번 들어보시죠. 아모레퍼시픽은 변경되는 수출 규제 대응 관련해서 유럽, 북미, 아세안 등 다양한 글로벌 수출 경험을 바탕으로 효능 임상 자료와 품질 안전 자료 등을 적극 준비하고 있습니다. 참 이런 거 보면 예전에 2차 전지 분야에서도 그랬듯이 이번도 역시 자국 내 산업을 좀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또 좀 넓게 해석을 해보면 쌍순환 정책 중에 일환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자국 내를 지키겠다 이게 최우선 과제인 거죠? 네, 맞습니다. 일단 업계에서는 이번 중국의 법 개정이 이제 자국 화장품, 차이나 뷰티를 이제 키우려는 포석이라는 해석이 높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전 세계적으로 K-뷰티 열풍이 불면서 중국 내에서도 K-뷰티 열풍이 정말 대단한 상황이었거든요. 아모레퍼시픽이나 LG생건은 말할 것도 없고요. 패션 대기업 신세계 인터내셔널의 비디비치나 율작 등 국내에서 조금 성적이 미미했던 제품들도 오히려 중국 시장에서는 좋은 반응을 얻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자국 화장품을 키워야 하는데 설 자리가 조금 없다 이렇게 느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만큼 이번 화장품 개정안으로 자국 화장품 품질은 높이고 대신 수입 화장품에 대해선 강화된 검열을 통한 규제에 들어갔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백신 접종이 가까우면서 그나마 좀 마스크를 벗나 싶었는데 중국 소식으로 다시 한번 좀 한숨이 깊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들 여러분들도 그러시겠지만 마스크 쓰다 보니까 화장에 대해서 좀 상대적으로 관심을 덜 갖게 되고 실제로 어떤 색조 화장품을 주로 하는 기업들의 실적은 큰 타격을 받았잖아요. 실제 어땠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외출을 하지 않고 재택근무가 이제 늘다 보니까 여성 소비자들이 이제 화장을 하는 경우가 많이 줄었는데요. 그렇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제 색조 화장품의 소비는 좀 줄어드는 추세였고 향수나 오히려 기초 제품 소비가 좀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코로나 직격탄을 맞았던 화장품 업계 빅2의 기업 실적을 한번 살펴보면요. LG생건은 사실 화장품 외에도 생활용품이나 음료 등 포트폴리오가 이제 다각화돼 있는 덕에 타격을 조금 덜 받았지만 아모레퍼시픽의 경우는 화장품에 집중돼 있는 만큼 이야기가 조금 달랐습니다. 3분기까지 매출액을 보면 LG생건은 1년 전보다 매출액도 영업이익도 모두 이제 늘어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다만 아모레퍼시픽 그룹의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이 이제 50% 이상 감소하고 반토막이 났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은 이렇게 실적이 급감하자 창사 75년 만에 처음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하는 등 강도 높은 자구 노력에 돌입한 상황입니다. 참 모두가 힘든 상황에서 화장품 업계도 직격탄을 맞는 지난 해였는데 그나마 위로가 됐던 것이 지난해 중국 광군제에서 매출 어마어마하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것도 한번 정리를 해주시죠.
네, 맞습니다. 일단 중국이 인구가 많고 시장이 큰 만큼 이제 매출 규모가 우리나라랑 상대가 안 될 정도로 큽니다. 국내 화장품 업체들이 이제 중국을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데요. 지난해 광군제에서도 우리나라 기업들은 모두 최대 매출을 기록하면서 선전했습니다. LG생활건강은 중국에서 고급 화장품 전략으로 맞선 덕에 브랜드 후가 에스티로더나 랑콤 등에 이어 럭셔리 화장품 브랜드 순위 3위에 오르기도 했고요. 이번 광군제 매출 또한 지난 2019년보다 181%나 성장해서 뷰티 브랜드 10억 위안 브랜드 클럽에 입성하기도 했습니다. 예. 또 뭐 후나 숨, 오휘 빌리프 등 이렇게 6개 럭셔리 화장품 브랜드 매출은 15억 5천만 위안, 우리 돈으로는 약 2,600억 원을 기록하면서 역대 최대 매출을 거뒀습니다. 아모레 퍼시픽 역시 LG생건만큼은 아니었지만 꽤 의미 있는 성적표를 거뒀는데요. 아모레 퍼시픽 올해 지난해 광군제 매출의 경우는 전년 대비 2배 이상 늘렸고요. 대표 K뷰티 브랜드로 꼽혔던 설화수의 경우에는 매출액이 174%나 성장하며 티몰 럭셔리 뷰티 부문 5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지난해 광군제 성적만 보더라도 중국 시장은 뭐 당연히 우리가 어떻게든 사수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포기할 수 없는 시장인데 각 국내 화장품 업계는 그러면 이번 규제 강화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이것도 궁금하네요. 네, 일단 중국 시장은 말씀하신 대로 화장품 업계에서 포기하기란 이제 쉽지 않은 시장입니다. 글로벌 매출 중에 그만큼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인데요. 때문에 이렇게 중국이 좀 강화된 규제를 내더라도 국내 기업들 입장에서는 최대한 중국 측의 세부적인 부분을 맞춰가면서 공략을 할 수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올해 국내 화장품 업계의 전략은 모두 디지털 그리고 중국에 조금 맞춰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중국 쪽 온라인 마케팅을 주도했던 30대 여성 임원이 상무에 선임되거나 중국 쪽 디지털 전략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인사가 단행되기도 했습니다. 그나마 이제 조금 다행이라고 볼 수 있는 건 중국 시장에서 우리나라 브랜드들이 어느 정도 좀 인지도도 쌓았고 충성 고객층도 많이 확보하고 있다는 점일 텐데요. 최근 중국 경기가 조금 회복되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는 만큼 화장품 수요가 좀 반등하면 자연스럽게 국내 화장품 업계에도 기회가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이윤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